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예술가는 잭슨 폴록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추상 미술은 그래도 뭔가 그림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폴록은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겠다고 계획한 것도 아니고 스케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팔레트를 버리고 물감을 뿌리고 표현해냅니다. 그러니까 작가의 제스처, 색채, 형태, 질감 이런 것들이 이 그림 속에 다 담깁니다. 작가의 내면에 숨어있는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드는 작가들이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저게 작품이냐, 저게 회화냐, 저게 그림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술가는 예술품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예술가의 철학이 담긴 것이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이건 예술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폴록 시대부터 이거를 액션 페인팅, 추상 표현주의, 내 액션 페인팅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의 중심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액션 페인팅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쿠닝이라는 사람인데 앉아있는 여인입니다. 그럼 뭐 추상화처럼 보이죠. 그럼 추상화하고 액션 페인팅 차이가 뭘까요? 추상화는 그래도 스케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형태를 파괴했다면 액션 페인팅은 즉석에서 여러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쿠닝이라는 사람은 핀업걸을 주로 그렸다. 거침없이 붓을 놀리는 방식이다. 성적 불안이나 괴물처럼 표현하기를 즐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페인팅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받기 굉장히 쉽지 않죠. 대중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럼 이 사람들의 그림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가가 이러이러한 어떤 철학적 사고가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작가 자체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림을 팔게 되고 그림값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회화 말고도 뭐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의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회화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셉 베이커, 또 알렉산더 콜더 같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도구를 가지고 모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는 도구죠. 그래서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균형을 잡아주는 신비로운 흠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것도 일종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우주가 이렇다. 그렇지만 균형이 있다. 이거를 이런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키네틱 아트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흘리란 사람이 전자무대를 위한 광선 받침대다. 또 장 팅겔리는 뉴욕 찬가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구를 결합을 해서 자신의 생각을 여기다 담아서 말하자면 예술가는 창조한 거예요. 창조를 했으면 예술가입니다. 남의 걸 그대로 베껴내면 예술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화풍, 자신만의 도구를 가지고 창조를 해낸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팝 아트란 것도 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이 오늘의 가정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요, 미국의 잡지를 가져다가 콜라주를 한 겁니다. 자, 콜라주란 것은 여기 잡지에서 여러 이제 장면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들이 저렇게 헬스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고, 여성들도 몸매 가꾸기 노력을 했고, 집안에 어떤 초상화들이 있고, 거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잡지나 뭐 약간 종이, 비닐, 타일, 나무 조각, 상표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 이게 이제 팝 아트였던 거죠. 이게 1956년부터 70년까지 유행했던 그런 사조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작품 활동한 예술가도 물론 있죠. 자, 마지막 그림은 이겁니다. 곰브리치 선생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미술은 없고 미술가만 있다.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오면 결국은 미술가. 이 사람이 어떻게 새로움을 창조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김환기라는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뉴욕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이 사람의 작품은 주로 이렇습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뭔가를 표현해. 근데 뭐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저기 종로에 김환기 미술관이 있죠. 이 우주란 작품은 132억 한국의 경매서상 최고가에 낙찰된 작품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비싼 작품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거래가 되지 않고요. 거래되는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졌던 게 이런 그림인 거죠. 자, 지금 시대에 21세기 오늘날 미술가들은 많은 거죠. 각자의 방식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작품을 좋은 작품이다, 아니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곰무리 선생이 말한 것처럼 미술보다는 미술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미술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하는가, 이걸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비싸다 싸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김환기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이런 작품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꾸준히 해왔다. 지금은 사망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가의 어떤 그 철학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림값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술은 무엇인가? 몇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추상미술의 선구자 아서 도분이 이랬다는 거죠. 미술이란 외부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성태를 본뜨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작용하는 아이디어다. 표현주의자 오스카 코코슈카는 소박한 시골 안악이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기적을 되풀이하는 시도다. 사실주의자 벤샹, 작업하는 도중에 이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일깨우는 형상과 형태를 인지하는 것이다. 팝 아티스트 앤디 호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앤디 호울이 사람의 자는 모습을 찍은 6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저게 예술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예, 첫째, 그것은 예술가가 만들었고요. 둘째, 예술성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곰무리 선생의 말하고 맞죠? 미술은 없고 미술가만 있다. 미술가가 만들었다면 그건 미술인 거고요. 그 미술 속에 예술성이 있다면 그 미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의 자체가 중요하고 생명을 창조하려는 기적을 되풀이하는 시도다. 이것이 21세기에 바라본 미술 또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곰브릿지 사용미술을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겠습니다.